안녕하세요. 델타원입니다.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리뷰에 앞서 제가 아끼는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피터 가버가 지은 Famous First Bubbles: The Fundamentals of Early Manias, 이 버블이 탄생이라는 책입니다. 유명한 최초의 버블이 된 책인데요. 이 좀 오래된 책이에요. 이게 한 10년 됐죠? 이게 2011년에 만들어진 책인데, 제가 이 책 제목을, 이게 좀 씹어갖고 이게 좀 이상하게 됐는데, 목차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제 목차입니다. 버블에 대한 해석, 그 튤립 매니아의 전설, 그리고 마지막은 미시시피 버블, 그리고 남해 버블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과거에 버블이 어떻게 일어났는지,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광기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냐면요, 이 참 오래된 책인데, 오늘 테슬라와 애플이 주식 분할로 가격이 낮아졌죠. 그런데 또 매수가 들어와서 테슬라는 무려 12.57% 상승을 했습니다. 애플도 3.39% 상승했고요. 이 테슬라의 퍼가 오늘 그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1290이 나왔어요. 이게 주식 분할을 반영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요.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테슬라가 한 2200불 할 때 그 퍼가 1790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포워드 퍼는 아니고 옛날 퍼, 그 현재 주당 순이익,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발표된 EPS들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건데, 어쨌든 이 퍼라는 게 현재의 주당 순이익을 1290년 동안 지속해야만 현재 주가가 정당하다라는 의미죠. 물론 투자자들은 현재의 주당 순이익이 아닌 미래의 주당 순이익을 끌어와서 해석하는 거, 이른바 포워드 퍼를 적용합니다. 그래서 뭐 사실 퍼 1290이라고 하지만 뭐 내년에 이익이 2배로 증가하면 저거는 이제 퍼가 절반으로 600으로 줄어드는 거니까요. 근데 어쨌든 그 포워드 퍼를 적용해서 그 미래의 EPS가 급증하는 그 그림을 데이터를 집어넣고 향후 1년이 이익 예상치를 끌어와도 지금 퍼가 200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장밋빛 해석으로 포워드 퍼를 잡았을 때 이야기고요.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, 아니면 정확히 말해서는 이 현실적인 뉴스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. 테슬라가 장사 잘하는 거 글로벌 탑 10 오토모빌 메이커들이 손가락 보고 있을까요? 또 그 많은 전기차가 돌아다닐 때 전력 인프라는요? OECD 국가들 외에 전기차가 그렇게 잘 굴러갈 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까요? 뭐 하여튼 이야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는데요. 사람들은 지금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더라고요. 이런 게 바로 광기 어린 탐욕입니다. 어쨌든 오늘 이 테슬라가 12.57% 상승한 게 어떠한 모멘텀 없이 주식 스플릿에 따른 이 착시 현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라 보는데, 정말 광기가 어린 책이죠. 광기가 어린 상황이죠.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버블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습니다. 어쨌든 다시 주식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. 아시아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? 먼저 전일 지난주에 그 아베 사임 이슈로 글로벌이 멀쩡했지만 니케이만 크게 내렸었죠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글로벌 시장이 별일 없이 잘 마감했어요.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뭐 오픈하자마자, 전산장 오픈하자마자 니케이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, 또 엔화도 매도가 쫙 들어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황당한 일이 있죠. 이 코스피가 시초가 딱 갭상승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외국인이 역대급 주식 매도를 무려 1조 6천억을 때렸습니다. 선물도 4,200억 매도했고요. 거의 이런 원웨이성 숏포지션을 잡은 게 참 드문 일인데, 이 주식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, MSCI EM 인덱스 중에서 이 코리아 한국 비중을 좀 줄이는 것 때문에 이제 매도가 바스켓으로 나왔다. 그런데 그것 말고도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직접 뇌피셜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, 어쨌든 1조 6천억을 매도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. 그리고 홍콩도 보면 이제 아시아 장 초반에 1.6% 상승했어요. 그래서 오늘 분위기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한참 머물다가 오후장 들어서 그걸 전부 다 내줬습니다. 그래서 거의 고점 대비 항생이 900포인트를 밀었는데, 900포인트가 이거 장난 아닙니다. 그리고 원웨이로 한 번도 반등 없이 밀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약간 리밸런싱 이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슈도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
그리고 오늘 EM 인덱스 2.54% 하락했고 분위기가 완전 안 좋아요. 지금 유로도 마찬가지인데 독일도 0.9% 하락, 스탁스도 1.6% 하락한 등 아시아 시장의 하락 분위기가 유럽까지 전해졌습니다.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미국 지수 선물은 니케이 강세랑 이게 홍콩 초반의 강세로 장중에 또 0.5%가량 3대 지수가 상승했었죠. 근데 이제 홍콩 오후장과 유럽장이 모두 하락이 생기면서 미국 지수 선물이 상승폭이 쭉 줄었는데요. 그래도 버티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그런 분위기라면 미국 증시도 그다지 좋을 분위기가 아니었죠. 또 아시아나 유럽이 로컬 이슈로 밀린 거라 하지만 저런 분위기라면 미국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상승할 수 있는데 웬걸 나스닥 지수는 시초가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모여들었죠. 또 그래서 위로 돌았어요. 그런데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나 S&P, 러셀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가 났습니다. 러셀이 0.8% 갭상승했던 걸 다 밀어서 마이너스 1%대 하락을 했고요. 또 다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.82로 끝났고요. 딱 나스닥만 그렇게 올랐어요. 그래서 나스닥도 초반에는 뭔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매도가 쫙 나왔는데 선물로 12,000포인트를 끝까지 사수하더라고요. 그리고 더 이상 안 밀리니까 거기서부터 위로 돌았죠. 어쨌든 오늘 탑은 테슬라 12.57% 상승했고 또 애플 3.39%, 그래서 스플릿 이슈가 있었던 두 종목이 강했고 나머지 테크들이 쭉 강했습니다. 아마존, 넷플릭스, 엔비디아, AMD 이런 거 강했죠. 그런데 나머지는 끔찍했습니다. 정말 끔찍했던 게 이 오늘 금융주 전부 하락해서 시퍼렇습니다. 아주 그냥 시퍼렇고요. 뭐 소비재, 산업재 뭐 다 안 좋습니다. 그나마 제약바이오의 길리어드 사이언스 고만 하나 좋았고요. 내재 변동성도 상승을 했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변동성 플레이하던 사람들이 이 타협을 본 것처럼 하락을 해서 끝났죠. 그런데 오늘 다시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한 것처럼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얼마 증가하지 않다가 미국 점심시간 이후로 변동성이 다시 증가했습니다. 장 후반에 지수가 나스닥은 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었죠. 그런데도 변동성은 끝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이 월말이라 이 포지션 리밸런싱 차원에서 기존의 못난이들 주식 비워내느라 변동성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일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복귀하고 시장을 다시 어떻게 유리한지를 봐서 변동성이 다시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 나스닥과 애플 같은 이 테크들이 탐욕을 용인한 모습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시장을 리뷰하는데 자꾸 구토가 나오네요.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채권 시장 살펴볼까요? 오늘 특별한 흐름 없었어요. 다만 이제 이태리 국채가 조금 삐끗대려는 게 눈에 띄는데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이 장기 채권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미국 본장 들어서는 하락을 뒤집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월말 채권 매수세 정도로 보이고요. 또 통화 시장에서도 전일에 이어서 달러 약세가 이어졌는데 아이고 속이 안 좋네요. 엔화는 조금 특이한 흐름이었어요. 이 아시아 세션 시작하자마자 니케이 폭등 나오면서 엔화가 쫙 밀렸어요. 그런데 홍콩 세션 시작할 때 쫙 다 올라왔죠. 그러다가 이 유로엔 매수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전일 상승폭을 쫙 다시 반납하고 그 엔화는 쭉 밀렸는데요. 원래 유로엔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리스크 온 베팅입니다. 이 최근 흐름에 의하면요. 그런데 리스크 온 때문에 유로엔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이 엔화 자체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과 함께 그리고 유로 롱 포지션을 월말 드레싱하려는 그런 유로 매수 수요가 섞여서 유로엔 강세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리스크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. 페소화도 약세를 보였고요. 또 오지는 커머디티 상승과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미국 세션 초반에 그 달러 인덱스 패대기가 나올 때 그때 함께 올랐다가 어중간하게 하락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. 정리하면 이제 8월 통화시장도 기존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형태, 그러니까 달러 약세와 비달러 바스켓 골고루 강세의 흐름을 월말까지 이어나가는데요. 이격들이 벌어진 종목이 이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9월에 어떤 모멘텀으로 기존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반전이 나올지는 좀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짜봐야 되겠습니다. 아직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. 커머디티는 실버만 올랐고 골드는 의미 없는 그냥 와리가리였습니다. 기름은 제가 한동안 보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. 43불기로 올라가면 또 해지 매도가 나와서 종가는 42.82달러로 끝났습니다. 구리는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살짝 밀렸고요. 농산물은 거의 고가권으로 마감했습니다.
시장 총정리 해보겠습니다. 짧게 할게요. 오늘은 이 나스닥을 구성하는 현물들 아직 탄력이 죽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슈팅을 줄 가능성이 보이는데 나머지 시장들은 대충 이 봉우리들을 형성하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기존 추세를 이어가려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, 그리고 또 시장은 악재를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. 근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? 그러면 부러지는 봉이 나올 거냐 이건데, 이 부러진다 해도 한 번에 부러지지 않아요. 항상 알아주셔야 될 게, 유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 한 번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지고 나서 아래 꼬리가 엄청 크게 나옵니다. 또는 부러지고 나서 그 다음날 봉이 더 커져야 되는데 봉이 작아져요. 그래서 이 유동성이 클 때 매도를 했다가 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선취 매도를 하지 말자는 거, 그리고 항상 스탑로스를 걸자는 것. 근데 리스크 온으로 보기에는 저는 도저히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. 정말 이러면 그냥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겠고요. 어쨌든 서두에 언급했던 테슬라 퍼 1290 잊지 말자고요. 1290년입니다. 퍼 1290 잊지 말자고요.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. 9월달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쉐리나 어떻게 생각하냐? 퍼 1290이다. 말이 안 돼? 나도 말이 안 된다. 쉐리나 나를 좀 위로해줘라. 안녕히 계세요.